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해군 기지 인근 항구에 이른 아침, 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콘크리트 부두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UDT 대위 장민호는 검은색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군복은 단정했지만 미군들의 화려한 장비에 비해서는 소박해 보였습니다. 민호의 옆에는 박도윤 중위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국제 해상시범 행사 참가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 해군 UDT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부두 한편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미군 장교들과 언론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사이로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미 해병대 델타포스 대위 에밀리 카터였습니다. 에밀리는 키가 175cm 정도로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파란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동료 장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오늘 시범에서 아시아 팀들이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네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특히 수영 부문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죠. 그때 에밀리의 시선이 민호와 도윤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입견리가 조롱스럽게 올라갔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언론진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봐요. 아시아 바다 개구리들이 오네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킬킬대며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어요. 여기 미국 해군 기지에서는 애완견보다도 못하겠는걸요? 민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어깨에 맨 가방끈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러나 그의 옆에서 함께 걸어오던 박도윤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는 기색을 보였죠. 언론진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고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몇몇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긴다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네요. 에밀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조롱이 가득했어요. 동료 장교들은 더욱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수영을 한다는 게 원래 우스운 일이잖아요. 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도윤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재미있는 제안을 해볼까요? 에밀리는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언론진의 카메라들이 더욱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부두를 채웠죠. 에밀리는 더욱 도발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수영해서 나를 잡으면 임신해 줄게요. 순간 항구 전체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장교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몇몇은 눈물까지 흘리며 박장대소했어요.
언론진은 더욱 바쁘게 셔터를 눌러댔고 생중계 카메라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박도윤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호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태평양의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민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반드시 책임지시오. 웃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부두를 채웠죠. 에밀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주변 장교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수영 대결로 시범을 겸해보죠. 내일 당장 경기를 열겠소. 언론진이 다시 들썩였고 플래시 세례가 더욱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러나 민호의 고요한 시선을 받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쳐갔습니다. 항구의 짠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군 기지 내 실내 수영 경기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규격의 50m 풀장 주변으로 관중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미군 장교들과 각국 언론진,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의 민간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장민호는 경기장 한쪽 라커룸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수영복은 한국 해군에서 지급받은 검은색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특수 소재도 아니었죠. 그저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박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미국 최고의 수영시설에서 훈련받은 델타포스 출신이에요. 게다가 장비부터가.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손목시계를 벗으며 덧붙였어요. 물은 결국 물이거든요. 반대편 라커룸에서는 에밀리 카터가 화려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영복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소재였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특수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고 체온 조절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영고글 역시 최첨단 제품으로 물속에서의 시야를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에밀리, 너무 긴장하지 마. 동료 장교가 격려했습니다. 상대는 그냥 아시아 군인이야. 우리 훈련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어제 그 건방진 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그녀는 근육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임신 약속은 농담이었지만 수영 실력만큼은 진짜니까요. 경기장 한편에는 서지연 통역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국제 행사의 공식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어진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발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마이크를 잡고 경기장 중앙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국제 친선 경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해군 UDT 장민호 대위와 미 해병대 델타포스 에밀리 카터 대위의 수영 대결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진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풀장을 향했고 생중계 화면에는 두 선수의 모습이 교대로 나타났어요.
에밀리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풀장 옆에 섰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몸매는 완벽하게 다져져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미국 해병대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호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스처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레인으로 걸어갔어요.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체격이 좋네. 하지만 장비가 너무 구식인데? 저걸로 이길 수 있을까? 준비. 심판의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선수가 출발대 위에 올라섰어요. 에밀리는 완벽한 경기 자세를 취했고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민호는 소박한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집중력이 가득했죠. 시작. 총성과 함께 두 선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에밀리는 화려한 다이빙으로 물속에 진입했고 민호는 간결하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따라들었어요. 첫 50m에서는 에밀리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영법은 교과서적이었고 팔의 회전과 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미국 측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턴을 돌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UDT에서 배운 특별한 자명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물속 깊이 잠수한 채로 더 오랫동안 헤엄쳤고 물 위로 올라와 호흡하는 횟수를 최소화했습니다. 저건 뭔가 다르네. 관중석의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수영법이 아니야. 100m를 넘어서자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리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더욱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일정한 리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0m에서 민호가 추월했습니다. 그의 호흡법과 체력 분배가 완벽했던 거죠. 에밀리는 당황하며 무리한 스퍼트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터치패드에 손이 닿는 순간 전광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민호 1등, 에밀리 카터 2등. 격차는 불과 0.5초였지만 승부는 명확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온 것은 놀라움의 탄성이었어요. 언론진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관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물가에 매달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뢰는 내가 이겼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넌 죽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바다에서 하는 거거든. 이틀 후 새벽 5시 국제해상 시범 행사의 메인 무대가 될 항만 앞바다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파도는 어제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항구 끝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틀 전 실내 수영장에서의 패배가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당한 굴욕감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죠. 에밀리, 너무 무리하지 마. 동료 장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다 상태가 좋지 않아. 파고가 2미터를 넘고 있고 조류도 복잡해. 상관없어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다야말로 진짜 무대거든요. 실내 풀장 같은 인공적인 곳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덧붙였어요.
저 아시아인이 진짜 바다에서 어떤지 보겠어요. 한편 장민호는 숙소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UDT 훈련 시절부터 해온 루틴이었죠. 거친 바다에 나가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정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 오늘은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박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 상태도 그렇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코스를 제안한다고 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죠. 그는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했어요. 바다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도전적이니까요. 오전 9시 항만청 회의실에서 코스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중령을 비롯해 양국 해군 관계자들과 언론진이 모였어요. 벽면에는 대형 해도가 걸려 있었고 에밀리가 직접 제안한 코스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스를 보십시오.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총 거리는 3km입니다. 출발점에서 첫 번째 부표까지는 약 800m의 직선 구간이고요.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암초지대를 돌아야 하는 구간이에요. 이곳은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면서 파도가 복잡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해군 관계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위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심해성 역조가 몰아치는 외해입니다. 에밀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조류가 시속 6km로 흐르고 있어서 수영 실력뿐만 아니라 해류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시야가 10m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대위, 이 코스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특히 암초지대와 해무 구간은. 중령님,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상 작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코스입니다. 실제 작전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코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해리스 중령이 대답했어요. 암초지대의 정확한 수심과 조류 방향, 그리고 해무 발생 패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현장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것도 실력의 일부니까요. 그렇다면 안전 요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안전정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해리스 중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해무가 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지연 통역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 코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인 민호에게는 현지 바다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럼 결정하죠.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안하신 코스로 하겠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정말로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바다에서는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바다는 승부보다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에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박도윤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코스를 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바다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그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뿐이죠. 그때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장대위님, 혹시 현지 바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맙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직접 느껴야 아는 거니까요. 저녁 무렵 두 선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동료들과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민호는 홀로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내일의 대결을 앞두고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 당일 새벽 6시, 항만 앞바다는 여전히 거친 상태였습니다. 파고가 2미터를 넘나들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에서는 회색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은 북서쪽에서 시속 20km로 불어오고 있었고 바다 표면에는 하얀 거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으로 정해진 한국 끝 부두에는 이미 수많은 관중들과 언론진이 몰려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헬리콥터 촬영팀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예정이었죠. 오늘 바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해상 안전 담당관이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파고 2.5m, 풍속 시속 20km, 수온 섭씨 16도입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해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걱정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경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측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카터 대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밀리는 이미 웨슈트를 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녀의 장비는 최첨단이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있는 네오프렌 웨슈트, 부력을 최적화한 부위, 그리고 GPS 추적이 가능한 방수 시계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저는 준비됐습니다. 에밀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 정도 컨디션은 델타포스 훈련에서는 일상이니까요. 그녀는 동료들을 향해 윙크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씨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민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장비는 에밀리에 비해 훨씬 간소했어요. 한국 해군에서 지급받은 기본형 웨슈트와 간단한 수경, 그리고 해군 표준 부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고요했고 눈빛에는 집중력이 가득했어요. 장 대위는 어떻습니까? 해리스 중령이 물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민호가 간단하게 답했어요. 바다는 항상 이런 모습이니까요. 박도윤이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암초지대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민호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바다를 존중하면 바다도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서지연 통역관은 안전요원들과 함께 안전정에 탑승해 있었어요. 그녀의 역할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났으면.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두 선수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에밀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카터 대위.
시작부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에밀리는 완벽한 크롤 영법으로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스트로크는 힘차고 리드미컬했어요. 최첨단 웨슈트 덕분에 체온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 부력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법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파도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 힘을 이용했고 파도가 빠질 때는 에너지를 보존했습니다. 첫 번째 부표까지는 에밀리가 확실히 앞서갔어요. 약 50m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에밀리의 우세가 명확했죠. 예상대로 미국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한 후 두 선수는 암초지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면서 파도가 복잡하게 부딪히는 곳이었어요. 바다 밑에는 날카로운 산호초와 바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강력한 스트로크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암초지대의 복잡한 해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갑자기 몰려온 횡류에 휘말리면서 코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는 당황하며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한 역류가 그녀를 바위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암초지대에 접어들자 수영 방식을 바꿨어요. UDT 훈련에서 배운 해류 읽기 기술을 활용한 거죠. 그는 파도와 해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물속에서 바라본 암초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했어요. 형형색색의 산호들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만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환경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장대위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암초지대에서는 현지 바다를 잘 아는 쪽이 유리할 텐데. 에밀리는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암초지대가 훨씬 복잡했어요. GPS 시계를 확인해 봐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파도 때문에 시야도 제한적이었죠. 반면 민호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는 물속 지형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위와 산호초 사이의 수로를 찾아내고 해류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어요. 암초지대를 빠져나올 때쯤 두 선수 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개입니다. 아나운서가 외쳤어요. 한국 선수가 암초지대에서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어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코스에서 오히려 뒤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욱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번째 구간인 심해성 역조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서는 회색빛 해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심해성 역조지대로 접어들자마자 두 선수는 강력한 해류의 위력을 몸으로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이곳의 조류는 시속 6km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는 수영 선수에게는 엄청난 저항력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투명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암초지대에서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스퍼트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팔이 물을 가르는 속도가 빨라졌고 킥의 강도도 한층 세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제안한 코스인데 질 수는 없어. 하지만 역조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어요. 오히려 강한 스트로크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UDT 훈련에서 배운 해류 극복 기술을 활용한 거죠. 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로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요트가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해류의 힘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게 뭐지? 안전정에서 지켜보던 서지연이 의아해했어요. 장대위가 코스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그녀는 민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그재그로 헤엄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조금 늘어났지만 에너지 소모는 훨씬 적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을 보면 두 선수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에밀리는 직선으로 돌진하지만 속도가 느렸고 민호는 곡선을 그리며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중계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선수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리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무리한 힘 사용으로 인해 근육에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깨와 팔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강한 역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어요. 호흡이 많이 거칠어졌고 스트로크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호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법은 UDT의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호흡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죠. 이를 통해 역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의 중간 지점을 지날 때쯤 민호가 에밀리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놀라움과 탄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수평선에서 밀려오던 해무가 본격적으로 바다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물결처럼 퍼져나오면서 시야를 급속도로 차단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가시거리가 1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해무 발생, 해무 발생. 안전요원들이 긴급 무전을 날렸어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해무 속에서 두 선수는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어요. 헬리콥터 촬영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안전정들도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해무가 끼자 더욱 조심스럽게 헤엄쳤습니다. 그는 나침반과 별자리 위치를 기억해 방향을 잡았어요. UDT 훈련에서 배운 야간 및 저시야항의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해무가 치명적이었어요.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방향 감각까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GPS 시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젖은 손으로는 조작이 쉽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에밀리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온통 회색빛 안개뿐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들렸어요. 더 큰 문제는 에밀리의 체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스퍼트와 역조와의 정면 대결, 그리고 급작스런 해무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의 오른쪽 다리에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쥐가 난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팔만으로는 부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와줘. 에밀리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해무 때문에 안전정들도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물이 입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해무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향을 틀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경기 중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리드도 모두 잊고 말이죠. 진정하시오. 민호가 에밀리에게 다가가며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밀리는 민호의 모습을 보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상대가 경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신속하게 에밀리에게 다가가서 측면 구조 자세를 취했어요. 한 팔로는 그녀의 턱을 받쳐 호흡을 확보하고 다른 팔로는 그녀의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했습니다. 숨을 고르시오. 살아야 이기는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해무와 파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안전정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해무 속에서 민호가 에밀리를 구조한 지 약 10분 후 드디어 안전정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짙은 회색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서지연이 탑승한 구조정이었어요. 그들은 GPS와 음성 신호를 따라 두 선수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민호가 한 팔로 에밀리를 지탱한 채 다른 팔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해무와 파도 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구조정에 올라간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경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차가운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담요를 더 가져오세요. 서지연이 급하게 지시했어요. 그녀는 에밀리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며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은 편하게 쉬어지나요? 민호도 구조정에 올라왔지만 그는 에밀리의 상태를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리 경련이 심한 것 같은데 마사지를 해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상대가 경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충격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구조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에밀리는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이미 의료진과 언론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부두를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조롱과 도발 대신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카터 대위, 상태가 어떠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에밀리를 들것에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탈진과 근육 경련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관중석과 언론진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기 규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야?
승부는 무효 아닌가? 하지만 인명구조를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마이크를 잡고 일시적인 정적을 만들었어요. 먼저 카터 대위의 안전이 확인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과 협의한 후 발표하겠습니다. 박도윤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경기는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구조 작업 때문에 결과가 애매해진 것이었으니까요.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때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던 에밀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직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민호에게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위,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만류했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는 민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진의 카메라들이 더욱 바쁘게 돌아갔어요. 당신은 경기를 포기하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했고 모욕했는데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다에서는 국적이 없어요. 그저 사람일 뿐이죠.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용기가 뭔지 오늘 배웠습니다. 그때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규정이나 기록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킨 사람입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장민호 대위,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쳤고 언론진까지 가세했어요. 서지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민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전이나 경쟁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바다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항구에서 두 나라의 군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지 사흘 후 해군 기지 내 의무실은 이른 아침 햇살로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흰색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 경련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의료진의 권고로 하루 더 경과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상 옆 탁자에는 각국 언론에서 보내온 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헤드라인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진정한 용기, 국경을 넘나든 인명구조, 적에서 동지로, 감동의 드라마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향한 조롱과 무시, 그리고 그 무시했던 상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일,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카터 대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에밀리가 답했어요. 서지연이 들어오자 뒤따라 장민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저는 당신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오. 민호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에밀리는 민호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한글로 장민호 대위님께라고 서툴게 쓰여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썼어요. 에밀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한글이 서툴러서 서지연 씨가 도와주셨지만 내용은 모두 제 마음이에요. 민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 편지가 나왔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가며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에밀리는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호의 용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더 나은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과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뭘 배우셨다는 거예요? 에밀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용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용기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있죠.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요. 에밀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민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리처드 해리스 중령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고위 장교들과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해리스 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중령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공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군과 한국군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령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특히 해상구조 훈련과 국제협력 작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밀리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는 예상하지 못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령이 계속했어요. 카터 대위와 장 대위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두 분이 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에밀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습니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의 경험과 상호 이해가 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어요. 양국 군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말이죠.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다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니까요. 서지연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해리스 중령이 공식적인 악수를 제안했어요. 그럼 두 분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민호와 에밀리가 악수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그리고 친구로서의 악수였습니다. 에밀리의 손에는 더 이상 긴장이나 적대감이 없었어요. 대신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영어로 답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평온한 바다가 보였어요. 며칠 전 그토록 거칠고 위험했던 바다가 이제는 잔잔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말이죠. 앞으로 함께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에밀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죠.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바다처럼 넓은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적대감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고 있었고 미국 서부 해안의 작은 교회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무지개 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은 소규모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가 그녀의 금발과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지연이 에밀리의 한복 고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대위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에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전통 예복을 외국인인 제가 입어도 물론이죠. 서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한복이에요. 에밀리는 민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어색했었죠.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에밀리야, 우리 민호가 바다에서 너를 구했다고 했지?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정작 구해진 건 민호 마음이었구나.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에밀리도 울컥했었어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호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그의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에밀리 씨가 한국어를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제 어머님과 한국말로 대화하시는 걸 봤는데 거의 유창하던데요.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민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저보다 김치를 더 맛있게 담그더라고요.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업무적인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어요. 한미 해상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에밀리는 민호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성격에 끌렸고, 민호는 에밀리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반년 전 공동 훈련 중에 일어났어요. 거친 바다에서 훈련하던 중 에밀리가 다시 위험에 처했을 때 민호가 주저없이 뛰어들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밀리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형님, 시간 됐어요.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양쪽 가족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왼쪽에는 에밀리의 가족과 미군 동료들이, 오른쪽에는 민호의 가족과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중령도 최전방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고 에밀리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교회 안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민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민호 앞에 서자 둘 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거친 항구에서부터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결실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이들의 사랑은 이제 평생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서약 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정성껏 준비한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바다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 마음을 구해주셨어요. 이제 저도 당신을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민호도 감동에 겨워 목이 메었어요. 에밀리,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가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어떤 파도가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반지 교환 후 목사님이 최종 선언을 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민호와 에밀리가 키스를 나누는 순간 교회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양국의 하객들이 하나가 되어 이들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어요. 에밀리는 한복을 입은 채로 민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에밀리가 어눌하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말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딸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가족이야. 서지연이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전 세계에 희망을 줄 거예요. 리처드 해리스 중령도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만들어준 운명이었죠. 앞으로도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교회 앞 정원에서 신혼부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다예요. 그러네요. 민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때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죠.
에밀리가 그의 말을 마저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거친 파도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잔잔하고 깊은 사랑의 바다로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장 큰 시련을 통해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았으니까요.